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블루투스 모듈에 약간의 치장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유명 장비들의 블루투스 기기들을 보면 페어링을 할 때 그 디바이스에 자신들의 브랜드를 나오게 하는 경우가 많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페어링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때마다 페어링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사용할 때 자동으로 커넥션이 되기 때문에 뭐 항상 그 이름이 나올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맨 처음에 자신만의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디바이스 이름을 나오게 한다 그러면 더 멋지겠죠. 보통은 큰 메이커들은 모듈을 주문을 할 때 그 모듈 회사에다가 어떤 식으로 디바이스 이름을 넣어달라 하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듈을 만드는 업체에서 모듈을 조립하고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 할 때 미리 장비의 이름을 넣어서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뭐 저희 같이 한두 개를 모듈을 사서 꾸미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꿈만 꾸다가 모듈에서 나온 그대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간단하게 바꿔서 써볼 수 있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죠. 한 번쯤 해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의 디바이스가 나오게 하는 것도 멋진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디바이스 이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모듈은 CSR이란 회사에서 만든 CSR8635란 형명을 가진 모듈입니다. 그런데 CSR이란 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이 모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개발자를 위해서 USB-SPI란 그 개발 툴을 만들어서 같이 공급을 했습니다. 이 툴은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지금은 아마 CSR이란 회사가 퀄컴의 뿅이 돼서 더 이상 이런 모델을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베이나 이런 데를 보면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비디오 촬영이 끝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듈을 산 지가 뭐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해볼 요량으로 이 USB-SPI란 그 개발 툴도 같이 샀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툴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도 CSR 홈페이지에 가면 저희가 다운받아서 쓸 수 있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다운받았던 그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블루투스 모듈 부분을 만들면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핀이 5개가 있습니다. 회로도를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MOSI, 클럭, MISO, 그리고 칩 셀렉트란 이 핀들하고 그다음에 SPI, 언더바 이네이블이란 이 핀까지 해서 5핀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블루투스 스피커를 구동하는 데는 전혀 필요가 없는 핀입니다. 단지 이 모듈 자체를 컨트롤하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다시 하거나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일종의 개발용 핀들인데요. 저는 이번에 이 이름을 바꿀 때 이 핀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USB SPI란 그 개발 툴도 이 핀들과 연결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USB-SPI란 이 개발 툴을 제가 만들어 놓은 보드와 연결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데요. 뭐 연결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각각의 핀들 이름이 똑같은 것끼리만 연결하면 됩니다. 더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 그라운드하고 3.3V 전원 핀이 더 있다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모듈에서 같은 이름의 핀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모듈과 개발 툴 간에 한 가지가 빠진 이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SPI 언더바 enable이란 단자입니다. 이것은 이 모듈이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할 때 쓰는 모드를 enable 할 때 쓰는 핀입니다. 이것을 디세이블 해놓으면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나 클럭을 주더라도 이 모듈에 프로그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SPI 언더바 EN이란 이 단자를 모듈에서 나오는 1.8V 단자와 사이에 10kΩ 정도로 풀업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풀업을 시켜야 비로소 이 모듈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회로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단자에다가 1.8V를 10kΩ 저항을 통해서 풀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드웨어 구성이 다 끝나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제가 쓰는 소프트웨어는 이 CSR이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했던 블루 스위트 2.6.6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보다 더 전 버전이 2.6.0을 쓰고 있다가 2년쯤 전에, 그러니까 2017년도경에 이 2.6.6 버전으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디렉토리상에 보시면 2017년 버전으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CSR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이 블루스윗 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프로그램 안에 실행 파일이 여러 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 PS2이란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블루스위트란 프로그램은 블루투스 모듈을 개발하고 디버깅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다 쓸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름을 바꾸는 그런 정도면 제가 말씀드린 PS2이란 프로그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그냥 디렉토리 안에 다 들어있고 PS2이란 파일 하나만 그 데스크탑 꺼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곤 했었습니다. 자, 하드웨어를 다 연결을 해서 준비가 되고 모듈을 이 작업하려는 컴퓨터의 USB에 꽂으면 이제 PS2를 실행시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어떤 인터페이스를 쓸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뭐 SPI, BCCMD라는 거를 쓸 것인지, BCSP를 쓸 것인지, 뭐 H4, H5, USB를 쓸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 모듈은 이름에서처럼 USB SPI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USB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하긴 하지만 SPI란 모드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맨 위에 것인 SPI BCCMD라는 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가 아무 문제 없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 SPI BCCMD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포트에 USB SPI 하고 가로 열고 6글자의 숫자가 써진 선택 항목이 나옵니다. 숫자는 저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단지 USB 스페이스 SPI란 항목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USB SPI 항목을 선택한 이후에 확인을 누르면 만약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아까 말씀드린 SPI 단자, Enable 단자가 풀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읽는 오류가 났다고 화면이 나오고 뭐 다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캔슬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대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면 확인을 누르면 모듈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다 읽어서 왼쪽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뭐 그걸 다 무시하시고요. 일단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필터에다가 로컬이라고 쳐봅니다. 사용자가 검색하는 그 디바이스의 이름이 로컬 디바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컬 디바이스를 찾으면 그 중에 로컬 디바이스 유저 프렌들리 네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서치하는 장비에서 찾게 되는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선택을 하면 오른쪽 빈 칸에 CSR8635란 이름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가 그 휴대폰에서 검색하게 되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만 바꿔준다고 하면 휴대폰에서 이게 어떤 내용이든 그 이름으로 표시가 되고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그 CSR8635라고 써진 부분을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뭐 원하는 이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DIY 브라이언트란 이름으로 여기다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개의 선택 항목 중에 Set을 누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듈에 빨간색 파워 램프가 들어와 있고 그거의 반대쪽 위쪽에 이 세팅하는 동안에 잠깐 동안 LED가 깜빡이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빠른 시간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셋을 하면 그게 깜빡이면서 프로그램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이 모듈에 표시되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바뀌었는지 그것을 한번 스마트폰으로 이것을 검색해서 모듈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CSR8635라고 나왔고 저희는 그것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블루투스 부분을 오프했다 ON을 하면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IY 브라이언트란 항목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페어링이 됐죠. 이제 커넥티드가 됐습니다. 그 말은 지금 모듈에서 자기의 이름을 DIY 브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서칭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죠. 이거를 DIY 브라이언트에서 해피 DIY라는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꾸고 set을 누르면, 자,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한번 블루투스를 오프했다가 온을 해서 검색을 하면, 자, 해피 DIY라고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듈의 이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그 브랜드명으로 바꿔서 하게 되면 세상에 하나뿐인 자기만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 때 블루투스 모듈의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프로그램 하다가 에러가 나서 이 모듈이 못 쓰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돼 있는 전체 파일을 덤프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 차례 이 툴을 써봤지만 그렇게 에러 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거를 덤프해서 저장해 놓곤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다른 설명 없이 간단하게 이름 바꾸는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꾼 모듈을 가지고 스피커를 만들어서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